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 이성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19대 대선, 어제 치러졌던 19대 대선의 결과와 함께 향후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치러진 대선에서는 결국 문재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문재인이 41.4%,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1.4%로 끝이 났고, 많은 우파 진영에서 기대를 좀 걸었지만은 1, 2위 표차가 557만 표가 차이 나는 아주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졌던 거의 승산이 제로에 가까운 선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 많은 우파들이 사실상 포기한 채 치렀던 선거였기도 했고, 우파 내부에서조차 이번 선거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많이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이 한 40일 앞둔 3월 31일이 되어서야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를 선출을 했고, 당시 여론조사가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2%였습니다. 2%짜리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선거를 40일 앞두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15%못 넘어서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돈 조금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나돌았다고 할 정도로 좀 되게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정말 가능성이 없던 대권 레이스를 시작을 한 건데 근데 다행히도 홍준표라는 후보가 여느 지금까지 우파 후보와 같은 그런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뭐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뭐 실용주의 뭐 이런 거를 내세운 후보가 아니었고, 적과 동지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우파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걸로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였습니다. 뭐 자익들의 뭐 눈치도 보지 않고 뭐 전교조를 척결하겠다, 강성 노조를 때려잡겠다 등등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눈치를 봤던 그런 우파 후보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파들을 참 빠르게 결집을 시켰는데 최종 결과가 24%라는 득표율로 나왔습니다. 첫 여론조사, 40일 앞두고 했던 첫 여론조사 대비해서는 12배가 성장한 그런 수치였고, 그 대선 일주일 남기고서 마지막으로 공포된 여론기관들의 여론조사에서 뭐 여의도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데일리안만 홍준표가 2위로 올라섰다고 발표를 했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18%에 머무르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고, 이게 3위의 기록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24%라는 득표율을 가지고 2위로 선거를 끝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우파의 보수 대결집을 외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결과를 좀 기대했던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그랬고, 막판엔 자유한국당 캠프 내에서도 약간 파이팅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자면은 좀 몇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로는 선거 지형의 변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들이 홍준표를 굉장히 과대 저평가시키고 과소평가시키고 그런 좀 삐뚤어진 그런 언론에 편향된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그 안철수의 표를 과대 대표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51.8%로 이겼고 문재인 후보가 48%였는데 여론조사 표본들을 조사해보면 문재인을 찍었다는 응답이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다 앞섰기 때문에 보정치를 계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을 하면은 홍준표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뭐 선거 전문가이신 이영작 박사나 다른 우파의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데, 근데 그거는 사실 우파 40, 좌파 40, 중도 20%로 선거 지형이 고착화돼 있다. 지금까지 50년간 그렇게 고착화돼 있던 그 선거 지형을 가정하고 했던 얘기인데 이 선거 지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자료들을 오늘 보면은 경북, 대구, 경남 소위 말하는 TK 지역에서만 홍준표가 1등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문재인이 1등을 했고요.
근데 이 경북 대구 지역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그 득표율이 50%가 안 됩니다. 경북이 지금 48%, 대구가 45%, 경북에서도 문재인이 21.7%, 안철수가 14.9%를 가져갔습니다. 둘이 합하면 36%를 가져간 겁니다. TK가 작년이 아니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80% 이상 되는 득표율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은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20대가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만은 물론 이거 출구조사를 토대로 한 겁니다만 거의 정확하죠. 홍준표 후보가 20, 30대에서 모두 8%밖에 안 됩니다. 40대에서도 11%, 50대에서조차 26.8%, 60대가 되어서 1등을 차지하는데 60대가 45.8%, 70대가 50.9%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는 우파 40, 좌파 40, 중도 20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다.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좌편향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좌파 50, 중도 30, 우파 20 이런 지형 정도로는 확실히 개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가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파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 야당들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말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었고 우파도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의 결집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도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파의 결집이 성공을 했죠. 24%라는 수준으로는 성공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안철수에 이어서 3위를 했다 그러면은 더욱 입지가 좁아졌을 텐데 다행히 2위라는 결과를 기록해서 어느 정도 결집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그래도 24%의 우파를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선명한 우파의 가치를 재현을 한 겁니다. 강성노조를 혁파하겠다. 정교조를 때려잡겠다. 기업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서민에게는 기회를, 부자에게는 자유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친북 좌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과 정치권, 포털 등등이 다 좌편향된 상황에서 어려운 선거를 한 거죠. 어쨌든 문재인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약 7개월의 시간 동안에 아주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이렇게 대통령 교체될 수 있느냐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동의를 하고 세상의 순리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이 우파입니다. 법과 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채로 본인들이 곧 죽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좌파의 습성입니다. 그럼 좌파의 습성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문재인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와신상담하고 절치부심해서 다음 정권은 우리가 되찾아오겠다. 다시금 물론 5년 동안 힘겨운 삶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5년 후에는 다시금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것이 우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오늘 바로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발표를 했는데 시작부터 말이 많습니다. 임종석이라는 분은 임종석 전 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사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던 수배 중에 본인이 가지 못한 상황이 되자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던 장본인입니다. 주사파 운동의 그 핵심 세력이었고
창달 세력이었던 전대협의 3대 의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친북 세력이고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산호맹 사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줄여서 산호맹에 연루됐던 조국을 민정수석에 내정했습니다. 조국은 국법법 폐지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벌써부터 하루가 지나자마자 야, 주사파를 뽑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하던가, 혹은 주사파라는 개념조차 몰라서 주사파를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들을 보고 아, 이런 친북 혹은 종북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안 쳐도 되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다 끝났는데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 맹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순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문재인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누누이 친북 좌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듣질 않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벌써부터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길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연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문재인의 81만 개 공공 일자리 공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 그러나 뭐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을 시키고 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대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경제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는 건지 아니면은 양심을 속이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한미동맹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정부 인사들이 친북 인사 혹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을 채워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도 별일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될 당시에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좌익들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각 사회, 문화, 교육 등등을 풀뿌리까지 좌익 세력들을 심는 작업들을 했던 거고 그것이 모든 것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은 정권이 들어섰고 벌써부터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뭐 급격하게 어려워지던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망가지던지 어려운 길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파는 더욱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문재인 체제에서 5년 동안의 고난행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앞에 5년 동안 펼쳐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각자의 영역에서 갈고 닦고 그동안에 우파가 너무 안일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절치무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겨우겨우 되찾은 우파의 결집, 우파의 대결집 그리고 선명한 우파의 가치를 그 5년 동안 더욱더 확산시켜서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파 시청자 여러분들께 5년 동안 힘내시고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삼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